주식 뿜뿜 두근두근 진짜 돈 버는 내가 찐찐 투자 톡 부자 아빠 투자 만나기. 투자 곱하기 투자. 여기가 어디죠? 돈이 싸진다는 거. 더 짭짤하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있는 지식 쏟아붓고 없는 지식 찾아와서 시청자분들께 진짜 돈 버는 투자 정보 곱빼기로 전달드리는 투자 곱하기 투자입니다. 투자 만드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네,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.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봤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죠?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좀 서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오늘은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게요. 네? 여기가 어디죠? 네, 놀라셨죠? 예. 오늘 좀 진지한 모드로 오. 도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뭐 이렇게 분위기까지 바꾸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? 네,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, 그 자산 배분 대안에 대해서 한번 자산 배분.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음. 그 전에 예. 그 부자아빠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예. 그 좀 많이 달라진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투자 환경 면에서. 예, 그렇죠. 예. 어떤 게 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나요? 뭐 저는 그거 제일 떠오릅니다.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동학 개미 운동. 네, 그렇죠. 네, 그거는 이제 대변되는 어떤 투자로 이동하는 흐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최근에 특징적인 면이 아니었나 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뭐 주식시장 뭐 많이 분위기 달라졌는데 저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 중에서 이 초저금리 현상, 초저금리. 예, 이런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다가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- 미국이 최근에 이제 아예 뭐 마이너스까지 금리 네네. 이제 가버렸고 한국도 지금 기준금리 계속 내렸잖아요. 네, 그렇죠. 0.75였다가 지금 0.5%까지 내린 상황이지 않습니까? 상당히 지금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초저금리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왔던 부분 하나인데 이거하고 또 거기에다 더해서 예. 포스트 코로나 시대, 예. 즉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거.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면 선행돼야 될 게 자산 시장의 장기 흐름, 대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. 또 거기서 또 범위를 좀 좁혀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국 자산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미국이 중요하죠.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에 다 그 미국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자,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 게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미국의 그동안 40년간의 장기 추세가 예. 뭐냐면 금리가 대세 하락을 했거든요. 금리가 계속 빠졌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까워진 상황이니까 이 대세 하락기가 마감되지 않나 뭐 이런 인상을 좀 받게 돼요. 네. 그런데 그 대세 하락 기간 동안에 예. 미 국채라든지 이런 채권 지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대세적으로 양호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, 거꾸로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네. 그런 영향이 이제 크게 보면 있었다. 네네.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어땠는지 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예. 네. 그래서 표를 한번 가지고 좀 살펴보면 미국 국채, 그러니까 예. 뭐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되겠죠. 미국 국채의 연평균 수익률이 7.6%입니다. 7.6%. 국채인데. 네, 국채. 미국 정부가 발행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네, 볼 수 있는 안전자산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연평균으로 7.6%니까 이게 기간이 그럼 몇 년이었던 거예요? 40년 동안 40년 동안. 아까 40년. 어마어마하죠. 40년 동안 네네. 평균 7.6%면 어마어마하네요. 네네. 음. 그러면서도 이제 이 채권이니까 예. 뭐 굉장히 이런 주식이나 일반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안정성을 표현할 때 얼마만큼 아래 위로 변동했느냐 이런 예. 걸 가지고 따지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7.6%의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동안 평균적으로 6.6%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높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이게 있습니다. 주식보다 훨씬 낮은 변동성인데 수익률은 그렇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7.6%나 연평균으로 네. 계속해서 그렇습니다. 40년간 네네. 냈었다. 네네. 대단하네요. 네네. 보면 이제 미국에서 자산 배분할 때 뭐 채권하고 주식 비중을 막 이제 조절하면서 자산 배분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
잘 자산 배분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이 이렇게 좋아서 그랬던 것도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죠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권하고 그 위험 자산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예. 뭐 자산 관리를 했다고 치면은 굉장히 이 채권의 도움이 수익성 측면에서나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. 그렇군요. 아까 잠시 그 미국 주가 지수는 그럼 어땠었냐 예. 그걸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.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주가 지수는 또 8.7%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. 국채가 7.6이었으니까 별 그거보다 차이- 이제 훨씬 별 차이가 뭐 안 나죠. 동수익률이긴 한데 예. 반면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뭐 거의 2배를 훌쩍 넘는 15.9%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고요. 2배가 넘네요. 네. 아까 6.6% 국채 변동성 6.6이라고 네네. 하셨으니까 15.9면은 2배가 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그 채권하고 지수, 주가 예. 지수 이런 걸 살펴봤는데 예. 지금까지는 대세적으로 그 채권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. 그렇죠. 예.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그렇습니다. 예.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. 예. 이 채권 지수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예. 될 것인가. 그동안은 꾸준하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그 대세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만큼 반대로 지수의 수익률이 높아진 것인데 예. 지금은 이제 제로 금리에 바싹 다가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. 금리가 뭐 사실 시중 금리가 0%가 거의 한계라고 보게 되면 예. 여기서 뭐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폭이 좁지 않습니까? 뭐 마이너스로 네. 가게 되는 경우가 요즘엔 뭐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. 예. 그래도 뭐 마이너스 뭐 10% 20% 금리가 이렇게는 못 가는 거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예. 굉장히 변동성도 적어지고 금리도 바닥에 붙었고 이렇다 보니까 지수 수익률이 예. 채권 지수 수익률이 좋아질 여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적어졌다. 그래서 뭐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 그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런 어떤 이런 굉장히 큰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미국의 네, 자산 맞습니다. 시장 영향은 혹은 미국의 금리의 영향 이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네. 영향이 꽤 있을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. 금리가 굉장히 좀 낮잖아요. 예. 그 낮으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. 돈이 싸진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우리가 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예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채권 투자라는 것이 그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그렇죠. 그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수익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어떤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값어치가 그걸 거꾸로 떨어지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거니까.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런 거 대신에 예금하거나 뭐 채권 투자를 하거나 네. 이런 거 대신에 주식을 투자를 상대적으로 해본다고 생각한다면은 예. 그랬을 경우에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, 예. 기회비용은 반대로 이제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거지 않습니까? 그런 게 상당히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. 그렇게 볼 수도 예. 있겠네요. 그래서 주식을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만약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전환해서 이렇게 당겨온다면은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그 할인율 그런 게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. 주식 그러니까- 가치 뭐 네. 흔히 평가하는 게 무슨 뭐 네. 배당금 가지고 평가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. 그거를 네. 이제 네.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네, 네. 이 이자율 자체가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래서 높게 평가가 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는 평가를 높게 해줄 수 있다.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 보면은 네. 요즘 같은 게 초저금리 시절에는 어떤 채권보다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 그렇죠. 이거에 투자라고 할 수도 뭐 있고요. 금융 투자라고 할 수도 네. 있고요. 뭐 그게 이제 조금 더 과거보다 조금 더 필요해진다. 네, 맞습니다. 뭐 이런 의미로 네, 네. 받아들이면 되겠군요. 예, 예.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. 채권 대신 뭐 주식 뭐 이런 거보다는 예. 주식 성격의 그 인컴형 자산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인컴형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인컴형 자산이긴 하잖아요. 네. 그 이자가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말한 주식형 인컴형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네. 뭐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주식이라든가 네. 아니면 뭐 리츠도 될 수가 있겠군요. 네, 이제 맞습니다.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음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
주식형 인컴 자산인 것인데 예. 거기에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리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수 있고요. 또 이런 것들을 뭐 기초로 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ETF. 네, 뭐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 주식 성격의 인컴형 자산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그 이전에 말한 채권 투자의 대안으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근거랄까요? 네네. 뭐 그냥 이렇게 저희가 단순히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. 네. 뭐 그런 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? 네. 일단 그러면은 뭐 이자 수입이 이자율이나 금리가 이자율이죠. 예. 그 이자율도 이제 하나의 수익률이 될 텐데 그거에 대비해서 인컴 자산이 갖고 있는 그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래서 다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예. 지금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주식하고 리츠, 그 배당주시죠, 배당주. 예. 배당주하고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좀 따져봤고요. 그 다음에 거기하고 이제 국채금리, 미국 국채금리죠. 미국 국채금리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. 아, 요게 예, 미국 국채금리구나. 예. 가운데 좀 흐릿한 그 예. 선이 미국 국채의 금리가 되겠고요. 이자율이 되겠죠. 예. 그 다음에 맨 위에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이 미국 리츠의 배당 수익률. 미국 리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조금 진한 선은 그 S&P 500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. 아, S&P 500에 들어있는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네. 배당했나 이제 그걸 그렇습니다. 나타내는 예, 거군요. 요 S&P 500 지수는 일반 주식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니까요. 예.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당 유망하다든지 고배당주로 다시 지수를 바꿔보게 되면은 뭐 요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지수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인 미국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 예. 아무튼 그 채권이 뭐 과거에 여기는 2000년도서부터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. 예. 채권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그 이자율이죠. 예.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후로 넘어서게 되면은요, 요게 이제 그 금리 추이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낮은 레벨에서 변동성을 가지면서 유지가 되다가 예.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명확하게 뭐 리츠 배당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주가의 배당 수익률보다는 확실히 역전돼서 이렇게 아래로 크게 떨어져 있고요. 결국은 2010년대 이후로 봤을 때에는 채권의 금리가 갖고 있는 그 메리트보다는 배당 수익률, 여러 가지 주식형 인컴 자산의 배당 수익률 자체가 뚜렷하게 더 안정적이면서 높게 올라와 있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뭐 이 최근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 네네. 채권 이자보다 네, 어떤 주식이나 리츠에서 받는 배당 수익률이 좀 네. 더 낮다, 더 낫다. 더 짭짤하다. 네,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예, 눈으로 봐도 선명하게 예. 알 수가 있겠군요. 예. 제로 금리에 이제 닿으면서 예. 확실히 역전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고요. 그러네요. 네네. 뭐 근데 뭐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인컴형 자산의 배당 재투자 효과를 포함한 이제 누적적인 총 수익률 배당 재투자 효과. 네,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총 수익률 예. 그거에 이제 그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게 그 주식에서 이제 배당금이 나오거나 뭐 리츠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사고, 네네,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금 또 나오면 또 사고, 네네, 이 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20년간 예. 한번 다시 그 통계를 좀 보시겠는데요. 예. 요번에는 채권 중에서 국채하고 미국 국채죠. 그 다음에 예. 일반 주가 지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 리츠, 미국 리츠하고 S&P 500 고배당주 지수, 고배당주. 지수 그거를 네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예. 2000년도 이후에 20년간 주로 보시면은 리츠가 거의 11% 정도, 연평균 수익률이 11% 가까운 10.7%가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고배당주도 만만치 않은데 10%. 거기에 비해서 국채는 5.3% 정도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, 놀라운 것은 요때 시기에 일반 주가 지수는 3.6% 평균 수익률이 나왔어요. 그럼 국채가 저기 S&P 500 그냥 주가 지수보다 낫었다는 얘기네요. 그래도. 네, 낫었죠. 네.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같이 봐야 되겠는데, 예. 물론 국채가 지금 가장 낮죠.
4.3%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식형 같은 경우 일반 주가나 주식형 인컴 자산들은 모두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. 리츠는 특히나 또 이제 일반 주식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높은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가 지수가 갖고 있는 변동성에 비해서 인컴형 자산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더 높지가 않고 대신에 수익률은 훨씬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2000년대 이후로 20년간 보게 되면은 국채의 수익률보다 확실히 인컴형 자산의 수익률이 우월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인컴형 자산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네. 이 그래프 이 표에서만 봐도 네. 뭐 수익률을 뭐 좀 제고하면서 네네. 뭐 장기적 위험 관리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그렇죠. 뭐 앞에서 예, 40년간 국채 수익률이 7.6%라고 했는데 그러셨죠? 최근 20년간 5.3%로 낮아졌으니까요. 그 이전 20년에 비해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낮은 금리 랩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걸 대체해서 다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인컴형 자산으로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그렇죠. 전환하는 인컴형 거다라는 자산으로 것을 전환해서 대체할 수 있다.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투자자분들이 그 현재 그 자산 시장 그 대세의 어떤 흐름의 변화를 읽고 그 글로벌 인컴형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자산 배분 혹은 노후 자산 관리를 이제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현재 이런 저희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대세 흐름이나 뭐 채권 지수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의 자산 시장의 어떤 대세 흐름의 변화를 갖다가 잘 감지하셔가지고 본인의 그 자산 관리를 변화시킨다든지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나가시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희가 방송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